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하게 되어서 대단히 기쁩니다. 아재님께서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지난주에 제가 퓨어에 합류한 지 10주년을 기념을 하였습니다. 네, 그 기회를 빌어서 지난 10년 동안 저희 전체 세계 차원에서 그리고 스토리지 분야에서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는지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당시의 업계를 생각을 해보면 디스크가 용량이 한 4TB 정도였습니다. HDD가요. 그래서 10년 전에는 그래서 처음에 디스크 드라이브보다는 훨씬 더 발전되긴 하였습니다. 처음 HDD가 나왔을 때 몇 메가바이트밖에 되지 않았어도 세탁기 크기였죠. 당시에 퓨어 스토리지는 512GB의 SSD를 장착한 시스템을 판매를 하고 있었고요. 22개를 합해서 5.5TB 정도의 스토리지 시스템을 구축을 했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년 만에 하드디스크의 집적도는 4에서 20TB로 5배 증가하였는데요. 퓨어의 집적도는 약 150배 정도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리고 들으셨던 것처럼 이제 저희는 시작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도 초반입니다. 네, 지금 제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바로 75TB의 DFM 모듈입니다. 이와 같은 작은 폼팩터, 제 손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폼팩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150TB, 300TB, 600TB까지 용량을 키워나갈 겁니다. 효율성, 전력 소모, 그리고 공간 절감, 그리고 쿨링, 이 모든 것들에 얼마나 많은 이점이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언급이 되었지만 모든 사람들이 던져야 되는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150배 더 10년 동안 나아질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산수 정말 잘하시는 분 있으실까요? 약 11.25PB로 하나의 DFM의 그 용량이 될 겁니다. 그렇게 야심찬 목표는 아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희가 완벽하게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 디렉트 투 플래시의 소프트웨어 역량, 그러니까 플래시를 최적화하고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성능과 가용성 측면에서 관리하고 전반적인 가이비지 컬렉션이나 이 모든 것이 플래시 드라이브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모든 것들이 더욱더 발전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퓨어에서는 플래시 집적도를 계속해서 키워나갈 것이고요. 경쟁사는 따라올 수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저희의 아이디어, 저희 퓨어에서 제가 일한 10년 동안 가졌던 계속되는 그 구상에서부터 정말 실천으로 옮겨온 이런 것들이 현실로부터 멀지 않았습니다. 아재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내용처럼 그러니까 새로 등장한 기술이 너무나 매력적이고 쉽다면 더 이상의 대안은 시장 내에서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의 투자를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자금이나 투자, 그리고 그 투자에 대한 보호를 생각했을 때 그런 미래는, 디스크가 없는 데이터 센터라는 미래는 그렇게 먼 미래가 아닙니다. 플래시에 베팅하시겠어요? 디스크에 베팅하시겠어요? 플래시와 디스크, 그리고 집적도 페타바이트, 테라바이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다면 고객들께서 지금 당장 가장 염두에 두고 계신 주제는 아닙니다. 고객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영역은 바로 AI와 지속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잠시 주제를 바꿔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Disruption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특히 생성형 AI의 부상은 거대한 혁신적 와해, 혁신적 파괴였죠. 앞서 말씀해 주신 아제이님의 Disruption, 혁신적 와해와 유사합니다. 어떻게 운영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고객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까,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모두 다 궁금해하고 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직들이 기존의 거대 언어 모델 LLM들을 활용을 해서 혁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튜닝하고 미세 조정을 해서 그들의 비즈니스 모델에 맞게끔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많은 노력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특히 한국어에 특화된 거대 언어 모델, 과거에 개발되었던 모델들이 주로 영어이기 때문에 챗GPT가 그러하듯이요. 한국어를 위한 LLM들이 개발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챗GPT와 같은 역량들을 사용을 하여서 챗봇이나 아니면 셀프 서비스 역량을 제공을 하여서 전체적인 고객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는 것으로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저희 퓨어는 과거부터 고객을 위해서 AI 관련된 가치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왔습니다. 2017년도에 엔비디아와 손잡고 최초의 AI 준비 태세를 갖춘 인프라 에어리를 선보인 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더 많은 관심이 불러일으켜지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엔터프라이즈 분야에서 AI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더욱더 확장되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로드맵에 맞추어서 지속적으로 공동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GPU 디렉트 스토리지를 지속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100곳이 넘는 조직이 이런 AI를 위한 최첨단의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도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베이스퍼드에 대한 인증도 계속해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례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바로 메타일 것입니다. 퓨어는 메타의 RSC 리서치 슈퍼 클러스터를 위한 주요한 스토리지 파트너입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탁월한 성능을 통해서 방대한 양에 대한 분석과 프로세싱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단순성 그리고 신뢰성, 안전성,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도 만족시키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물리적인 풋프린트와 유한한 전력 제약 내에서 이런 탁월한 성능을 발휘하기를 기대하였습니다. 바로 퓨어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를 추구하는 것을 전체 그 프로젝트 규모를 생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는 작은 환경 영향으로 진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메타는 전 세계에 한 곳밖에 없죠. 이 정도의 규모는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장 흥미로운 부분은 훨씬 더 광범위한 그리고 다양한 엔터프라이즈 고객들, 정부, 공공기관 그리고 다양한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AI와 관련된 지원일 것입니다. 몇몇 한국의 사례들을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물러나서 이 AI와 관련된 전략의 성공 요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성공하는 AI 전략은 성공적인 데이터 전략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명제입니다. 다양한 단계들을 거쳐서 AI를 수행을 해야 됩니다. AI 큐레이션을 통해서 데이터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트레이닝과 추론까지 가능하게끔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액세스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AI 툴과 애플리케이션 지금 당장에는 경험이 없고 지금 당장에는 쓰지 않는 것들까지 미래에 계속 통합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AI 환경들을 보게 되면은 많은 비효율이 존재를 하고 있고 복잡성이 아주 심각하며 거대한 데이터의 성장세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은 쓰지 않더라도 앞으로 추구하는 AI 애플리케이션의 통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대로 대응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엔투엔드 AI 디플로이먼트를 대규모로 하게 되면 굉장히 복잡한 프로젝트가 됩니다. 데이터 큐레이션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만으로도 거의 수백 개의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구조화된 정형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비정형 데이터의 리파지토리를 모두 다 아우러야만 합니다. 특히 데이터 리파지토리 같은 경우에는 성능과 관리의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까다롭죠. 그리고 트레이닝과 추론과 트래킹까지 생각을 해보면 성능뿐만이 아니라 모든 데이터에 대한 오케스트레이션도 원활하게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아재께서 말씀해 주셨던 퓨리티 소프트웨어와 그와 관련된 경제성을 생각해보면 플래시의 효율성이 계속해서 증가된다는 것을 생각해보면 퓨어만이 정답입니다. 특히 운영 데이터베이스가 퓨어 플래시 어레이로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이미 정형 데이터가 몇 가지의 트레이닝과 추론 시스템에 대한 데이터 소스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제 플래시 어레이를 가지고 있으시다면 동일한 퓨어 스토리지 플랫폼에 기반한 AI 플랫폼을 통해서 데이터를 얼마나 원활하게 통합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면 너무나 그 답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개발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 AI 인터페이스로서 전체 프로젝트와 프로젝트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하는 것인데요. 거의 대부분은 컨테이너화되어 있는 환경과 인프라입니다. 쿠버네티스를 활용하고 있죠. 왜냐하면은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을 해야 하는 빠르게 신속하게 수행해야 되는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개발된 것이 바로 포트웍스입니다. 광범위한 관리 역량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잘 알려진 브랜드들이 저희와 파트너십을 통해서 포트웍스 역량을 활용하여서 AI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AI 모델을 트레이닝하고 적용하면서 또 반드시 진행해야 되는 것이 누가 새로운 데이터 소스가 될 것인가, 어디에서 새로운 리퀘스트가 오고 어떻게 새로운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워크플로우가 나올 것인가를 규명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니까요. 이런 셀프 서비스 프로비저닝, 그리고 저희가 퓨전을 통해서 전체 퓨어 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런 간소성이 크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클라우드 운영 모델의 간결성이 이와 같은 당면 과제를 쉽게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이터 양이 늘어나고, 그리고 이 데이터를 계속해서 이동을 하면서 추론을 사용하고 프로세스를 하고 리퍼지토리에 다시 아카이빙을 하고 나중에 참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죠. 이렇게 데이터를 이동하는 데에만도 시간의 80%가 낭비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다른 유형의 데이터들이 아주 매끄럽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자동화만 갖추더라도 전체적인 관리 버든과 오버헤드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퓨어를 통해서 전체 퓨어 플랫폼 상에서 데이터가 원활하게 이동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AI의 생태계 내에서 팀이 다양한 새로운 툴을 디플로이하고 새로운 역량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저희 퓨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큰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의 매력적인 한국에서의 AI 고객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 연구기관인 광주과학기술원입니다. 광주과학기술원은 에어리, 말씀드렸던 에어리를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시브레이드를 기반으로 한 에어리, 그리고 엔비디아의 DGX가 탑재되어 있는 에어리를 통해서 GPU 사용률, GPU는 너무나 중요한 자원이자 구성 요소이죠. 이 GPU는 대단히 고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GPU가 있다면은 그냥 일반적인 출력뿐만이 아니라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 내에서 필요한 것 이상으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GPU의 사용률을 크게 끌어올리셨습니다. 다음은 충북 테크노파크입니다. 충청북도 지역에서 혁신과 기술 발전을 위한 혁신 허브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딥러닝 환경을 구축을 하여서 지역 기업들이 그들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AI 개발 플랫폼의 데이터 클렌징, AI 트레이닝, 그리고 AI 모델 서비스 환경을 모두 다 포함한 플랫폼을 구축을 하였습니다. 퓨어를 통해서 GPU 사용률을 150%나 끌어올렸습니다. 올 플래시 퓨어 스토리지로 이행함으로써 GPU를 30에서 80%로 이용률을 끌어올렸습니다. 다음은 미디어젠입니다. 최첨단의 AI 기반의 음성 인식 기술을 제공을 하는 기업입니다. 다양한 고객들에게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교육, 공공 분야, 리테일, 그리고 통신 분야까지 모두 다 아우르는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미디어젠은 플래시 블레이드를 사용을 하여서 AI 최적화된 혁신을 계속해서 주도하고 있습니다. AI 서비스를 시장에 내놓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기간을 수개월 걸리던 것을 4주로 단축을 하였습니다. 굉장히 큰 기회가 혁신을 위해서 놓여 있습니다. 다양한 차원에서 저희 퓨어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고객 그리고 파트너 사이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광범위한 업계 내에서의 혁신적인 변화, AI와 생성형 AI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디스럽션을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려사항들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당연히 성능입니다. 병렬 처리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확장하면서도 성능에 대한 손실이 없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GPU나 젠 AI건 생성형 AI건 비즈니스가 요구하는 모든 것들은 수개월이 아니라 수일 내에 달성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형태의 AI 관련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그리고 트레이닝을 위한 아주 빠른 데이터, 그리고 리파지토리 데이터, 레퍼런스를 위한 추론을 위한 데이터, 모든 것들이 쉽게 가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조직에 맞는 니즈에 맞추어서 다양한 형태의 고성능, 고용량의 수요를 모두 다 충족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이러한 환경의 수명 그리고 장수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을 현명하게 하셔야 되죠. 인프라가 반드시 미래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유연해야만 합니다. 수년 전에는 어떻게 얼마나 빠르게 그리고 어느 정도 크게 이 생성형 AI가 발전할지 저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표어는 AI 발전을 예견했기 때문에 에어리로 출발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죠.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비하여서 지금의 투자에 대한 보호, 인베스트먼트 프로텍션을 반드시 하셔야만 합니다. 이 부분이 저희가 또 역점을 두고 있는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어려움들 그리고 AI와 관련된 당면 과제들을 생각할 때 쉽게 떠올리시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이 환경들이 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AI 환경들은 대단히 전력 집약적입니다. 아재님께서 만습을 하셨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는 전 세계 에너지 수요의 한 2%까지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중에 25%가 스토리지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토리지만 보더라도 전 세계 모든 에너지의 0.5%까지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크게 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디플로이를 하는 GPU를 보게 되면은 더더욱 많은 전력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상쇄하기 위한 스토리지의 전력 절감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이것을 좀 더 큰 시각에서 조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소비량이 거의 950만 가구의 미국 내에 950만 가구의 연간 전력 소비량과 동일합니다. 미국에서는 이 전기를 아끼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어느 정도의 환경 영향이 있는지를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서 상당한 비즈니스 임팩트가 있습니다. 에너지 가용성과 관련된 비즈니스 리스크나 그리고 에너지 안보와 관련된 요소들을 생각해 보면 당연히 이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고요. 비용 임팩트가 상당합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전 세계 많은 조직들이 이를 대단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다양한 주의 절반 이상이 장기적인 에너지 절감 목표를 세워놓고 있고요. 한국에서부터 싱가포르, 아일랜드, 독일, 네덜란드 그리고 미국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부들이 데이터 센터에 대한 금지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모리토리엄을 내리는 것이죠. 더 이상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지 말아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기업들에게 거의 강제적으로 에너지를 아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이것은 또 큰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스콥 2에 대한 에너지 절감을 더욱더 도모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의 비용도 높아지고 있고요. 에너지의 가용성은 더더욱 어려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IT 리더 모두들께서는 이제는 심사숙고하여서 전체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만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술 선정과 구매 프로세스의 중요한 구매 요소가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더더욱 많은 이 부분에 관심이 기울어질 것입니다. 그 많은 기관들이 더 긴밀하게 살펴볼 것이죠. 그리고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도 너무나 큰 요소가 됩니다. 실제로 건축을 해야 되는 공간 그리고 전자 폐기물까지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더 집적도가 높은 장비가 가용을 해지면서 전체 공급망에서 전자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거대한 상품들이 선적되고 운송되지 않으니 그와 관련된 에너지 절감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하여서 거대한 에너지와 환경 보호 효과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가 있을까요?
최대한의 효율성, 성능에 대한 피해 없이 최대한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리고 압축 중보 제거율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리고, 그리고 물리적인 플래시에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방법입니다. 업계 최고 수준의 데이터 절감 기술을 활용을 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내놓고 있는 스토리지 집적도를 높이는 것으로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죠. 유연성 덕분에 필요한 만큼만 사용을 하시고, 그리고 전혀 중단 없이 그대로 운영하시면서 업그레이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의 핵심적인 에버그린 철학이고, 이것이 에버그린 1 소비 모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년 차에 2년 차에 필요한 용량만큼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거대한 용량, 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거대하게 구매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시간에 걸쳐서 필요한 만큼 딱 맞춰서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폐기물 절감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습니다. 85% 정도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버그린을 통해서 96%나 공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도 크게 줄였죠. 다른 여타의 올플래시 어레이 대비하여서 85%나 전력을 적게 사용하고 있고요. 특히 이 제품군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저성능의 리파지토리 중심의 디스크를 대체하는 스토리지 시장에서 이 제품군이 더더욱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보이고 있는 하이브리드 디스크 대비하여서 공간도 96%나 적게 사용을 합니다. 금전적인 전력 차원에서의 공간 차원에서의 더욱더 많은 절감 효과를 누리실 수가 있는데요. 이제 시작에 불과합니다. 작년에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2030년까지 저희 에너지를 3배 정도 절감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목표가 순조롭게 달성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와 그 관련된 유스케이스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데이터를 아카이브 시키고 그냥 꼭 액세스를 하지 않고 그냥 보관만 하면 된다라는 데이터의 접근법은 이제 변화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이 데이터를 저장할까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언제나 유연성을 확보를 해야만 하고요. 필요한 데이터 언제든지 풀링해서 가지고 와서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더 이상 완전한 콜드 데이터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퓨어에서는 올 플래시 데이터 스토리지 플랫폼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데이터에 대한 원활한 접근이 가능하고요. 전체 TCO에서나 에너지에서나 아니면 상면 공간에서나 거대한 이점을 누릴 수가 있고요. AI와 같은 거대한 프로젝트에서도 이점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